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오늘 밤부터 잠드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몸은 밤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고 뼈가 강해지고 뇌가 정리되고 면역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발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망가지는지. 둘째, 밤사이 근육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셋째,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것만 알면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들면서 부쩍 작아 보이는 분 계신가요?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그게 당연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밤마다 쌓인 손실의 결과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78이신데요. 젊을 때부터 바티를 하시느라 평생 무릎을 혹사하셨습니다. 5년 전에는 인공관절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너무 느려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몸이 너무 뻐근하고 특히 수술한 쪽 무릎은 2년이 넘도록 개운하지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이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양말이냐고 손사래를 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딸의 권유로 3주를 해보셨습니다. 한 달 후 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야, 진짜 아침이 달라졌다고요. 오늘은 이 변화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잠을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잠은 공사 시간입니다. 대규모 복구 공사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스위스 수면연구소가 2018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성인이 7시간 깊이 잘 때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 섬유가 재생되고 성장 호르몬이 하루 총량의 70%에서 80%가 이 시간에 분비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뇌 속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뼈에 칼슘이 보충되고 혈관이 수리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복구 공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충분히 깊은 잠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드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체온이 왜 수면과 관련이 있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이 시상하부가 졸음을 느끼면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핵심 체온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섭씨 0, 5도에서 1도 핵심 체온이 내려가야 뇌가 수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큰 겁니다. 체온이 내려가지 않으면 잠이 들어도 깊은 잠에는 들지 못합니다. 얕은 잠, 자주 깨는 잠만 계속됩니다. 복구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체온을 낮출까요? 바로 손과 발을 이용합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부터 손발의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서 몸 중심의 열이 손과 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열이 손발 표면을 통해 바깥으로 방출됩니다. 마치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열을 식히듯이요. 이것을 말초 혈관 확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발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수축합니다. 수축한 혈관으로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열 방출이 안 됩니다.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복구 공사가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처음 체계적으로 밝혀낸 곳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수면연구팀입니다. 2000년대 초에 발표한 연구인데 오늘날까지도 수면의학의 기본 원리로 인용됩니다. 이 연구에서 발 온도를 섭씨 30도에서 32도로 유지했을 때 수면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잠드는 시간도 평균 7.5분 단축됐습니다. 일주일에 7분씩이면은 한 달에 거의 30분입니다. 그 30분이 회복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근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사실 매일 조금씩 손상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 심지어 오래 앉아있을 때도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손상이 있어야 회복이 있고
회복되면서 더 강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회복이 언제 일어나냐가 문제입니다. 바로 잠자는 동안입니다. 특히 서파 수면, 즉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근육 섬유를 찾아가서 재건 작업을 합니다. 더 굵게,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날까요? 네,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5개국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은 서파 수면 시간이 평균 36% 증가했습니다. 36%입니다. 8시간 자는 분이면 약 2시간 50분이 추가로 깊은 잠 구간이 생기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량도 맨발 그룹에 비해 평균 58%더 높았습니다. 거의 1.6배입니다. 이게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엄청납니다. 격렬한 운동 후 48시간 동안 근육 통증 지수를 비교했을 때 양말 착용 그룹이 맨발 그룹보다 통증이 66% 낮았습니다. 근육 염증 표지자인 크레아틴 키나제 수치도 67% 낮게 나타났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할머니, 올해 68이신데요. 예전에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늘 서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운동 다음날은 항상 허벅지와 종아리가 너무 뻐근해서 이틀을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잠자기 전 발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3주 후부터 운동 다음날 뻐근함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거의 매일 5km씩 걸으신다고 합니다. 발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비밀은 더 있습니다. 발이 따뜻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됩니다. 확장된 혈관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릅니다. 혈액은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동시에 운동 후 쌓인 젖산과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근육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쉽게 말하면 세포의 발전소죠.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말초 혈액순환이 늘면 최대 42%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하면 세포 재생이 훨씬 빨라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발 따뜻하게 하면 혈관 확장, 혈관 확장되면 깊은 잠, 깊은 잠 자면 성장 호르몬 증가, 성장 호르몬 증가하면 근육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양말만 신으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조건, 양말에 조임이 없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끼는 양말, 발목이나 종아리에 고무줄 자국이 남는 양말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혈관을 눌러서 혈액순환을 오히려 막기 때문입니다. 느슨하고 편안한 양말이어야 합니다.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를 정도로 편한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 소재가 맞아야 합니다. 면 소재가 가장 기본입니다. 땀 흡수가 되면서 통풍도 됩니다. 더 좋은 건 대나무 섬유나 메리노, 울, 혼방 소재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면서도 건조함을 유지합니다. 합성 섬유만으로 된 양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발에 습기가 차면 오히려 불쾌하고 곰팡이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체질을 봐야 합니다. 체질적으로 손발이 늘 뜨거운 분들, 여름에도 발이 뜨끈한 분들은 굳이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발이 따뜻하니까요. 중요한 건 양말이 아니라 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말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발 감각이 무뎌져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발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역 이야기입니다. 깊은 잠이 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독일 티빙겐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단계에서 T세포라는 면역세포의 활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T세포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 양말을 신고 잔 그룹은 잠든 후 4시간이 지났을 때 T세포 활성이 맨발 그룹보다 23% 더 높았습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도 양말 착용 그룹이 27% 낮았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유독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날이 추워지면 발이 차가워지고, 발이 차가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질이 떨어지면 면역이 약해집니다. 손주들 걱정에 자신은 챙기지 못한 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하나, 스트레스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낮에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활력을 유지하고 각성 상태를 만들어 주니까요.
하지만 밤에 코르티솔이 높으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이 밤에 높으면 첫째, 잠이 얕아집니다. 둘째, 근육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셋째, 배에 지방이 쌓입니다. 넷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깊은 잠에 들면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근육이 지켜지고 지방이 잘 연소되고 뼈가 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구에 계신 이영희 할머니 67이신데요. 전에 교사를 하셨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하셔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줄이고 운동도 하시는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면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따뜻한 족욕과 함께 양말 착용을 시작하신 지 2달 후 허리둘레가 2cm 줄었다고 합니다. 체중도 조금 줄었지만 그것보다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일어나면은 무겁던 느낌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뼈 건강에도 수면이 결정적입니다. 뼈는 계속 오래된 조직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이 밤새 이루어집니다. 깊은 잠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이 뼈 리모델링을 촉진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골밀도가 평균 8%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그룹은 6개월 후 골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할머니 올해 76이신데요. 골다공증으로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있었는데도 골밀도 검사 수치가 계속 낮아졌다고 합니다. 영양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가 칼슘을 흡수하고 활용하려면 깊은 잠이 함께여야 합니다. 이제 수면 관리까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뇌 이야기입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 많으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10명 중 거의 1명이 치매 환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매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낮 동안 뇌가 활동하면서 쌓인 노폐물,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밤에 청소합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청소가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깊은 수면 단계에서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청소 시스템이 깨어있을 때보다 10배 이상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오래오래 곁에 있길 원하신다면 깊은 잠이 바로 그 열쇠 중 하나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할아버지 77이신데요. 오래전에 퇴직하신 후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게 많아지시고 밤에 잠을 자도 낮에 졸린 게 반복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가벼운 수면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면 전문의 선생님이 이것저것 조언을 주셨는데 그 중에 발온도 관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6주 후 수면 검사에서 깊은 수면 단계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낮에 졸린 것도 줄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나 하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족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이 좋습니다. 섭씨 38도에서 42도 사이에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15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이 됩니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족욕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 온도를 올려줍니다. 족욕할 때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릴렉스 효과가 더 커집니다. 카모마일도 좋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 마사지입니다. 족욕 후 물기를 닦고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발바닥 중앙, 두 번째 발가락 밑에서 발 뒤꿈치 방향으로 3분의 1 지점이 용천혈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3초씩 꾹 누르기를 10번 반복하세요.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보습입니다. 발이 건조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마사지 후 보습크림을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바르세요. 특히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요. 겨울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일반 로션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양말 착용입니다. 보습크림을 바른 뒤 면 소재의 느슨한 양말을 신으세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열 방출이 원활해집니다.
밤중에 너무 더워지면 발을 이불 밖으로 내미셔도 됩니다. 5번째 방법은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은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발과 시원한 공기의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목과 코가 불편하고 너무 습하면 불쾌합니다. 이 5가지를 꼭 다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족욕도 어려우시면 따뜻한 물로 발만 씻고 양말 신기만이라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QA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요. 여름에도 해야 하나요? 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강하게 트시는 분들 발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발 쪽으로 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름철 냉방 환경에서 특히 주의하세요. 낮에 운동하면 밤에 더 잘 잡니까? 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낮이나 이른 저녁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걷기는 저녁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이 방법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제 용량이나 종류를 바꾸실 생각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지나면 효과가 느껴지나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3일에서 5일 안에 아침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근육 회복에서 수면만큼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입니다. 밤새 근육을 재건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단백질에서 오는 아미노산입니다. 대한영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72g에서 96g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계란 한 개의 단백질이 약 6g입니다. 두부 한 모에 약 15g, 닭가슴살 100g에 약 23g, 생선 100g에 약 20g 정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소화가 힘들다고 단백질을 줄이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3끼에 나눠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 계란, 생선처럼 소화가 비교적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 근육 재건에 사용될 재료를 미리 공급해 두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노폐물 제거도 느려집니다. 밤새 일어나는 회복 작업이 느려지는 거죠. 하루에 적어도 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많다고 느끼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 중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낮에 충분히 수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 보충으로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마셔도 수면에 영향이 없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릴렉스 효과도 있습니다. 저녁에 녹차는 피하세요. 카페인이 있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준비입니다. 서랍에서 가장 편안하면 양말을 찾아두세요. 족욕대야도 준비해두세요. 없으시면 세숫대야도 됩니다. 이날은 그냥 따뜻한 물에 발 씻기만 하시고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루틴을 잡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족욕 10분, 발 마사지 3분, 보습, 양말 순서로 해보세요. 이 순서가 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순서로 반복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6째 날부터 7째 날은 점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체크하세요. 뻐근함이 줄었는지, 일어나기 더 수월한지, 낮에 덜 피곤한지, 작은 변화라도 있으시면 그게 신호입니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2주에서 3주 사이에 이게 다르구나를 느끼십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할아버지 66이신데요. 농사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셨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 전반을 개선하도록 권유하셨다고 합니다. 수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6개월 동안 수면 개선을 포함한 생활 습관 교정을 하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특히 수면 개선 효과가 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몸 전체가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니까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꽤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 곁에 오래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아들, 딸이 걱정을 덜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좋아하시는 것들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밤 발 한번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발이 차가우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온몸의 회복이 느려집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족욕과 편안한 양말이 수면의 질을 크게 높입니다. 거창한 준비 없이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과 함께 단백질 섭취와 수분 보충도 함께 챙기세요. 이 셋이 함께여야 몸의 회복이 완성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아침마다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 잠이 얕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수면 중 발온도 관리가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 혹은 당뇨를 이미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포의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오릅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도 단 6일 동안 수면을 제한했더니 인슐린 감수성이 40% 감소했습니다. 40%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초기 당뇨 수준의 인슐린 저항성과 비슷한 정도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혈당 조절이 좋아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관련 자료에서도 수면 시간과 질이 당뇨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수면 개선과 함께 하면 혈당 수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할머니, 올해 74이신데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8년 됐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공복, 혈당이 자주 높게 나와서 걱정이셨는데 수면 개선을 함께 하신 후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 복용과 식이요법도 함께 하셨습니다. 수면이 혈당 관리에 숨겨진 열쇠라는 걸 이제 실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혈압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수면과 혈압 사이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을 야간 혈압 강화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낮 혈압보다 밤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집니다. 이 야간 혈압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혈관이 쉬고 회복할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이 야간 혈압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혈관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혈관 손상이 누적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65이신데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있습니다. 수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3개월 만에 야간 혈압이 안정됐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면 관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은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가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관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절은 연골이라는 조직으로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느립니다. 혈관이 직접 닿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연골은 관절액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 중에 이 관절액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관절 조직의 회복에도 관여합니다.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마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개선을 함께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포항에 사시는 건순애 할머니 64시신데요. 갑상선 문제도 있으시고 무릎도 좋지 않으셨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엄두를 못 내셨다고 합니다. 족욕과 수면 개선을 시작하신 후 2개월 만에 아침에 무릎이 훨씬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루 30분 걷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진 겁니다. 이제 심리적인 측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회복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수면 중에 회복되고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민 반응이 진정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날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걱정이 많아지고 기운이 없으시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다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깊이 자고 난 날은 어떠신가요? 기분이 상쾌하고 긍정적이고 손주들을 보면 더 즐겁지 않으신가요? 수면은 몸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에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면 문제와 우울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요. 하지만 수면을 개선하면 우울감도 함께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각한 우울증은 반드시 전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우울감이나 기분 저하를 느끼신다면 수면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할머니 75이신데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후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자꾸 깨시고 낮에도 무기력하셨다고 합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몇 가지 방법을 배우셨는데 발온도 관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6주 후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십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요.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생각보다 길어서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술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잠이 빨리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수면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를 억제합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깊은 잠에는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더 피곤한 겁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가벼운 책 읽기나 명상 혹은 가족과의 조용한 대화가 좋습니다.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세요. 뇌가 침대를 수면 공간으로 학습해야 눕는 순간 졸음이 옵니다. 낮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가 적당합니다.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늦은 오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주무시면 주중에 힘들어집니다.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셨습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당신들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습니다. 이제 그 희생을 당신들 자신에게 돌려드릴 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이 손주들에게 가장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밤 족욕 한 번, 따뜻한 양말 한 켤레,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충분한 물, 이 네 가지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